근데요, 자, 이번에는 좀 전에는 이제 중복도가 두 개인데, 예, 고유값이 중복도가 두 개인데 고유벡터 하나밖에 안 나왔으면 그럼 어떡하지? 예,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해를 원래 구한 람다 t에다가 t 하나 더 곱해줘, 그죠? 그리고 새로 p라는 행렬을 구해서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람다가 중복도가 2가 아니라 중복도가 3인데 그때도 고유벡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비슷한 논리로 세 번째 해를 요렇게 된 형태라고 가정하고 지금 Q를 구해주면 됩니다. 예, 지금 K는 기본적으로 K는 아까 A 빼기 람다 I K는 0.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요거로부터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람다를 구하고 람다가 중복도가 3이나 되네. 그러면 그 람다를 여기다 넣어서 K를 먼저 구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해는 여전히 중복도니까 두 번째 해는 이런 형태고 P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 P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요런 방정식을 풀어서 P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해는 이런 형태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유도를 해보면 세 번째 해는 역시 이 방정식을 통해서 Q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P는 바로 위에서 구한 그 P거든요. 그래서 K, P, Q를 차례대로 구한 다음에 K, P, Q를 넣으면 세 번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1이랑 X2랑 X3 세 개의 해를 중복도가 3개나 되는 이 람다 하나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친구들을 1차 결합하면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그 일반해 형태를 구하는지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죠. 자, 요거를 행렬 형식으로 나타내면 x 프라임은 6의 마이너스 1에 5, 4에 x 이렇게 행렬 형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특성 방정식 a 빼기 람다 i를 구해보면 6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5, 4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곱하면 6 마이너스 람다에 4 마이너스 람다에 플러스 5가 되고, 자, 람다 제곱 마이너스 10 람다 6, 4, 24에다가 5를 더하니까 29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풀면 2차 방정식을 풀면 짝수니까 5 뿔마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그러면 5 뿔마 마이너스 4니까 2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고유값을 5 플러스 2i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고유값을 5 마이너스 2i 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과정을 밟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유벡터 K를 구하려면 요거 람다 1을 여기다 대입한 거에 K 이런 식이죠, 그죠? 람다 1을 대입해서 하면 이제 6에서 5 플러스 2i를 빼면 1 마이너스 2i가 되고, 그죠? 마이너스 1 그리고 5에다가 자 4에다가 5 플러스 2i를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죠. 거기다가 고유 벡터는 영행렬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사실은 결국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행이 행동등이 돼야지, 그러니까 어떤 상수배에서 돼서 똑같이 나와줘야지 K가 영행렬이 아닌 영벡터가 아닌 다른 해를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행이나
두 번째 행이나 행 동등입니다. 그래서 둘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하나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행만 신경 쓰면 1-2i에 k1 마이너스 k2는 0 요거 하나로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k1을 임의의 상수라고 해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로부터 k라는 고유 벡터는 k1은 임의의 상수, 그러면 k2는 요것만 넘기면 되니까 1-2i의 c1이 되고, 아예 c1을 밖으로 빼버리죠. 이렇게 1, c1 이렇게 빼면 되죠. 그죠? 그럼 결국 이게 첫 번째 고유 벡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해벡터는 k1의 2의 람다1t가 되고 1, 2i 2의 람다가 지금 5 플러스 2i라는 게 람다고 t 이렇게 되죠. 그럼 좋습니다. 람다2에 대해서도 한번 똑같이 해보죠. 람다2에 대해서 5-2i를 여기 넣어서 행렬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2i가 되고 마이너스 1 그리고 5는 그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행렬 k를 곱한 게 영행렬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명하지 않은 k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 첫 번째 행이나 두 번째 행이나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됩니다. 첫 번째 행을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k2는 0 이런 식이 되고, 여기서도 k1을 c2라고 임의의 실수라고 하면, 그러면 k의 고유값, 두 번째 고유값을 구하면 k1이 c2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자, k2는 k1에 요걸 곱한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해는 두 번째 고유 벡터랑 두 번째 고유값을 쓰면 되는데, 고유 벡터가 이거니까 1 플러스 2i 2에 5 마이너스 2i의 t 이런 식으로 두 번째를 구할 수 있는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 지수에 막 이 허수 단위가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요거를 좀 조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에 5 플러스 2i의 t라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 한꺼번에 해보죠. 그러면 2에 5t랑 2에 뿔마 2ti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 따라서 2의 5t는 그대로고, 요거 허수가 올라가면 이렇게 알고 있죠. 코사인 2t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2t i 사인 2t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오일러 공식, 오일러 포뮬라. 오일러 공식이 궁금하시면 제가 제 채널 영상 중에 오일러 공식이라는 해석학 특강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오일러 공식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 밑에 댓글란에 제가 올린 오일러 공식에 대한 특강 링크도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일러 공식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써드리면 이런 거죠. 2에 허수 단위 i랑 세타를 쓰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게 오일러 공식의 형태입니다. 그죠? 지수에 허수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게 오일러 공식이고요. 자, 그래서 이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x1이라는 거를 k1의 2에 지금 요거죠. k1의 2에
요걸 K1이라고 하니까 K1에 예, 2의 OT랑 요 형태를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요 K1에 요만큼을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코사인과 사인으로. 코사인 ET랑 예, 플러스 I 사인 ET가 될 거고요. 자, X2라는 거는 K2에 2의 OT에 코사인 ET에 마이너스 I 사인 ET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조합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원래 동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동차 방정식의 해 두 개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뭐 1차 결합을 하면 그거 역시 또 다른 해가 된다. 이래 중첩 원리에서 알 수 있죠. 그죠? 중첩 원리에 따라서 이 X1이랑 X2랑 더한 이것도 하나의 해가 되고 그거를 X1 프라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OT로 묶을 수 있고 이걸 같은 걸로 묶을 수 있고 자, 코사인 ET고 K1 플러스 K2가 되고 그죠? 그리고 I에 2의 OT에 사인 ET고 K1 마이너스 K2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요 K1이라는 고유 벡터, K2라는 고유 벡터 여기 있죠. 이게 바로 K1이라는 고유 벡터, K2라는 고유 벡터를 더하면 2가 되고 2가 되죠.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친구를 앞에 빼면 2 이렇게 되고 자, 2에 OT 코사인 ET가 됩니다. 그리고 자, K1에다가 K2 고유 벡터를 빼면 1에서 1을 뺐으니까 0이고 이 친구 빼면 네, 4i만 남죠. 그죠? i에다가 0, 4i 2에 OT 사인 ET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자,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2를 앞으로 빼고요. 1, 2에 OT 코사인 ET 그리고 i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0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근데 좀 맞춰주기 위해서 2를 앞으로 이렇게 뺍니다. 2에 OT 사인 ET 예, 여기까지 해놓고 자, 2를 앞으로 아예 빼면 이 친구를 넣고 2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고 아예 요거를 E-OT도 밖으로 빼보죠. 아, 여기 참 밖으로 이 OT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플러스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당겨서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예, 곱하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X1 프라임도 주어진 동차 방정식 하나의 해가 되긴 합니다. 또 뭘 해보냐면 X1 빼기 X2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해봅니다. 그래도 역시 어떤 상수를 곱했기 때문에 이걸 X2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거 역시 해벡터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해벡터가 되고 이것도 해벡터가 됩니다. 1차 결합했을 뿐이니까요. 그죠?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2의 OT에 코사인 ET
K2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K2가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i에 2의 OT에 코사인 ET 하고 K1 플러스 K2가 되겠죠, 이번엔. 그죠? 요렇게. 그러면 앞에서 바로 위에서 한 것처럼 금세 계산이 되죠. 자, 0 마이너스 4i에 요게 되고, 이제 익스포넨셜 밖으로 아예 묶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코사인 ET만 되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i에 2에 코사인 E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밖에서 임의로 곱해준 이 친구를 안으로 집어넣어 보죠. 집어넣으면 지금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니까 이번에도 2를 밖으로 이렇게 빼고요. 코사인 ET 네. 플러스 i가 여기 i랑 여기 i랑 곱하면 네, 그냥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죠? 1 코사인 ET 예, 2를 이번에도 뭐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11 2 5t인데 그러니까 2를 아예 밖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2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x1 프라임도 하나의 해인데 보면 허수 단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x2 프라임도 동차 방정식의 해인데 허수 단위 i가 하나도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반 해를 C1 x1 프라임, C2 x2 프라임 이렇게 놓아도 일반해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C1에 어떤 형태라면 지금 B1 코사인 베타 t 마이너스 B2 사인 베타 t에 2의 알파 t 알파 베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B2의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B1 사인 베타 t에다가 2의 알파 t 이렇게 되고 여기서 B1은 2분의 1의 K1 플러스 K2 형태가 B1이고 B2는 2분의 마이너스 i 이거 아까 마이너스 i 곱한 거거든요. K1 빼기 K2 이런 형태고 그리고 여기서 알파라는 거는 위에서 구한 그 람다가 알파 불마 베타 i라는 이런 복소수의 형태일 때 이 람다의 실수 부분이 알파고 허수 부분이 베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고 보면 아까 5 되죠? 그죠? 그리고 위에 아까 람다가 여기 위에 보시면 람다가 5 플러스 2i, 5 불마 2i였죠. 그죠? 2i. 요게 알파고 요게 2를 베타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5가 여기 올라온 거죠. 예, 알파 t 이렇게 됩니다. 2 알파 t. 그리고 베타는 여기 코사인과 네, 사인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사인이네요. 사인입니다. 사인. 죄송합니다. 전부 다 코사인을 썼네요. 사인. 여기 코사인, 사인 안에 들어가는 이 개수가 지금 여기 i에 붙어 있는 베타 요 값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익스포넨셜 위에는 이 람다의 실수부가 올라가고 람다 t 그리고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에 있는 이 개수 베타는 여기 있는 허수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곱해주는 B1, B2, B1, B2는 이런 식으로 고유 벡터를 가지고 더한 다음에 2분의 1하고 고유 벡터를 가지고 뺀 다음에 마이너스 i의 2분의 1을 곱해주면 2분의 1을 곱한 게 딴 거 없습니다. 여기 다 2가 앞으로 나오죠. 그죠? 여기서 x1 프라임도 2가 있으니까 이 2를 없애주면서 마이너스 i를 곱한 게 지금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한 거고, 요걸 다시 한번 쓰면 사실은 이 K1과 K2를 더하면 아까 어떻게 됐죠? K1과 K2가 사실 켤레 형식이거든요. K1, K2, 그죠? 여기 지금 켤레로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B1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K1에 실수부, 복소수,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람다라는 복소수의 실수부가 알파고 람다라는 복소수의 허수부, 이미지너리 파트가 베타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노테이션을 씁니다. 복수함수론에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K1에 허수부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하고 2분의 1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K1에 결국은 K1과 K2가 켤레 형태니까, 그죠? 두 개 더하면 허수부가 날아가고 이제 실수부가 2배가 되니까 2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K1의 실수부만 한 거고, 사실은 이 친구는 K1의 허수부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지금 보면 요 형태가 사실은 위에서 제가 이 보여준 예제를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쭉 유도해온 그 방식의 일반 형태를 이렇게 써 드린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복소 고유값이 나오는 동차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요. 초기값이 주어졌네요. 아예 초기값 주어졌고, 요거는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t가 이 제로가 t가 0일 때 그때의 해벡타가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또는 다시 한번 쓰면 x0, y0일 때 2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초기값 IVP고요. 우선은 얘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풀려면 특성 방정식 람다 i 마이너스 a를 풀고 계산하면 람다의 행렬 a를 빼면 1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람다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8 람다 제곱 플러스 4는 0. 따라서 람다는 뿔마 2i 이렇게 되죠. 사실은 0 뿔마 2i니까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입니다. 자, 따라서 람다라는 거는 2i 람다 1죠. 람다 1은 0 플러스 2i고 람다 2는 0 마이너스 2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k를 구해야 되니까 이 람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해보죠. 람다 1을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i가 되고 마이너스 8 그리고 1에다가 2 플러스 2i가 되고 이 k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가 자명해가 아니니까 사실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동등이거든요. 한 행만 이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행을 이용해 보면 k1 플러스 2로 묶으면 k2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k2를 이번에는 c1이라고 보면 고유 벡터, 첫 번째 고유 벡터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k2가 c1이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다음에 k2가 c1이니까 우변으로 넘기면
K1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1 플러스 i가 나옵니다. 자, 요거로부터 이제 뭐 이것도 구할 필요 없이 아예 우리가 이제 아까 B1이 뭐라고 했냐면 K1의 실수부라고 했고 B2가 K1의 허수부라고 했으니까 K1의 실수부가 뭐죠? 여기 이 행렬에 실수부만 가져오면 마이너스 2, 1입니다. 그죠? 그리고 K1의 허수부만 가져오면 마이너스 2i 허수부니까 개수만 가져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허수부가 없으니까 0 이렇게 가져왔고요. 따라서 일반에는 C1에 우리가 위에서 다시 한번 보면 C1의 B1 코사인 베타 t B2 사인 베타 t 2의 알파 t 이걸 다시 한번 써보고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B1 사인 베타 t 2의 알파 t에 알파 베타 B1 비트를 넣어보죠. 그러면 C1 있고 B1이 방금 구한 마이너스 1에 코사인 베타가 지금 2죠. 2t 마이너스 B2가 마이너스 0에 사인 베타가 2니까 2t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알파가 0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엑스포넨셜 쓸 필요 없고요. 플러스 C2에 B2가 마이너스 2,0에 코사인 베타 t 2t 플러스 B1이 마이너스 1에 사인 2t고 마찬가지로 알파가 0이니까 여기까지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자, C1의 요 행렬이잖아요. 그죠? 요걸 하나하나 곱해서 행렬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 코사인 2t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 사인 2t가 되고 그리고 코사인 2t 이건 0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행렬로 쓰면 마이너스 2 코사인 2t 마이너스 2 사인 2t 그리고 0이고 사인 2t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주어진 동차 방정식의 복소 고유값을 갖는 동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해는 허수 단위 하나도 없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